광주 교육에 대한 이야기 광주광역시 교육청 이정선 교육감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선입니다. 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광주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신가, 어떤 큰 틀을 갖고 있으신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큰 틀이긴 합니다만은 혁신적 포용교육,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큰 틀입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네. 교육의 본질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크게 이제 4가지 중점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다양한 실력, 두 번째가 따뜻한 인성, 세 네. 번째가 글로벌 기반의 세계로, 디지털 기반의 미래로. 거기다가 올해 하나 더 추가된 게 다시 책으로. 그래서 책 많이 읽는 네. 이러한 정책들로 저희가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책하고 또 연결이 되는군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저희가 네. 5.18 세계화에 대한, 그래서 저기 광주에 민주인권 평화 나눔과 연대 대동 정신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세계 곳곳에 한 500여 명이 나가서 5.18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5.18 정신 하나, 그리고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자 그래서 올해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가 딱 한강 작가의 노벨상하고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잘 읽나? 네.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나? 이런 뭐 또 조금 우쭐한 기분도 들고 그랬죠. 네. 다양한 실력을 첫 번째로 꼽으셨습니다. 어떤 실력을 말씀을 하실까요? 학생들은 저마다 타고난 그 재능과 특기와 끼가 다 탤런트가 다릅니다. 네.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예체능을 잘하고,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 이러한 재능을 결대로 키워줬을 때 그러한 다양성이 결국은 그 개인을 먹여 살리는 실력이 될 거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100명이 한 군데로 뛰면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100명이 각자 방향으로 뜨면 모두가 1등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주는 것이 다양성이고,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게 우리 교육청이 하는 일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뜨는 핫한, 네. 심지어는 상표 등록까지 한 정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65 스터디룸, 카페형 스터디룸인데요. 네. 이 카페형 스터디룸은 시중에 있는 스터디 카페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1인실, 2인실, 다인실, 인강실, 휴게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색상이나 컬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산소가 나오는, 그래서 아이들이 덜 피곤하게 하는, 그리고 디자인도, 그 공간의 디자인도 학생들이 직접 해준 그러한 공간이 365 스터디룸입니다. 광주시에 그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 가서 공부를 하는군요. 인문계 고등학교가 저희가 45학교인데 네. 저희가 38개를 작년에 만들었고요. 올해 지금 3개째 만들고 있으니까 학교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들지, 네. 학교 공간이 있는 데는 저희가 다 365 스터디룸으로 만들어주고 학교 있습니다. 내부에 만들어 놓는 그럼요. 곳이군요.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집보다 더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집에를 안 가고 스스로 거기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 네. 이 학생들의 자발성이 실력 향상으로 근데 연결된다는 조금 거죠. 안타까웠던 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올여름에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전남 어떤 곳에서는 너무 더워서 공부를 할 수 없을 만큼이었다는 얘기도 좀 있고, 광주의 이런 복지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추운 겨울에는 좀 히터 같은 거, 이런 것들 시설들은 다 잘 정비가 돼 있습니까? 당연하죠. 문제는 이제 운영비거든요. 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저희가 각 학교에 운영비를 조금씩 더 증액해서 내렸습니다. 워낙에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요. 네. 집에 가면 에어컨 트는 것이 어려울 학생들도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남아서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 네. 이게 우리 이번에 새로운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각 학교에서 사용할 때도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내려줘서 사용을 하는군요. 워낙에 운영비를 학기 초에 네. 전부 다 이렇게 단위 학교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비를 내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같이 더운 날은 네. 에어컨을 더 트니까 전기세가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학교가 감당을 못 하죠.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씩 더 내려서 전기세를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과 이제 더불어서 저희도 화요일에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 예산 이 문제를 좀 짚어봤었는데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올해 대략 29조 정도가 세수가 덜 거쳐서 네. 20.79%가 이제 저희 지방 재정 교부금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내려오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이미 교부된 예산 중에 1,544억을 삭감을 해요. 아. 올해.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정부에서 내려온 돈만이 아니라 이제 시에서 오는 또 우리 담배세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교육비가 포함이 그렇죠. 되어 있더군요. 포함돼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세수가 적게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한 1,600억 원래 예산에 1,600억 정도가 지금 올해 지금 부족하는 그러한 실정이죠.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불편함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거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광주는 이어집니까 일단? 당연히 이어져야 맞고 이어지게 해야 맞습니다. 그게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교 무상교육 그 지원에 관한 특례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올해 12월 31일로 이제 일몰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이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나라에서 내려오는 교육이 그렇죠. 없다는 얘기죠. 돈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략 저희는 올해 38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이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똑같이 안고 있는 그 문제잖아요. 네. 이러한 그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연합해서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봐보면 그런 것이 연장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폐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처음은 17개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네.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강력하게 지금 이거를 연장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장이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오늘이 벌써 10월 31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12월 말이니까요. 예. 그 두 달이 남았군요. 국회에 또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열심히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민주당에서 갖고 있습니다. 도와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일몰 관련 법령이 예. 연기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어지면 일단 가능하다고 본회의가 봅니다. 또 통과가 돼야 되는 하나의 이제 안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네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러나 뭐 저희는 강력하게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예. 무상교육에서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줬다 뺏는 격이어서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380억을 저희가 만들어서라도 줬다 뺏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이 괜히 제가 또 걱정이 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예산은 우리 학생들의 이 교육에 대한 직접 교육비 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먼저 하여간 지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을 좀 수년을 시키더라도 학생들 직접 교육은 전혀 예산을 깎지 않을 생각이고 예. 내년도에도 역시 예산 편성을 이제 오늘 막 마쳤는데요. 내년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듣고 계신 학부모들께서도 약간 이제 한숨 안심의 한숨을 좀 내쉬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이 교육의 미래 교육 강조하시더군요. 박람회를 엽니까? 예, 이번에 예. AI 미래교육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엽니다. 기존에도 이 에듀테크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박람회 수준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전시회 정도의 수준에서는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여 개의 에듀테크 업체들이 와가지고 최신 에듀테크를 선보이는 그런 적도 이제 제가 취임한 이후를 계속해 왔는데 에듀테크라고 하면 에듀는 이제 교육이라는 교육이고 뜻이시고 테크는 기술. 네, 그래서 교육의 기술이 접목되어 접목돼진다. 있는 네. 그런 행사를 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최초로 굉장히 큰 대규모의 AI 교육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예. 11월 1일부터 2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엽니다. 내일하고 모레이군요. 그렇습니다. 가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많이 얻을 거예요. 뭘 얻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번 우리 그 박람회는 수업, 네. 교실, 특히 미래의 수업과 미래의 교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실현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아. 학생들이 직접 미래의 교실 모양과 미래의 수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체험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미래 수업을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잘 아시다시피 AIDT라고 해서 AI 교과서를 내년부터 이제 활용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AI 어디서 교과서를 활용합니까? 초중고 대중에서 다 예. 합니까? 근데 이제 영어, 국어 그리고 정보 이 세 과목에 걸쳐서 예. 옛날 같이 이제 종이 책이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에 담겨져 있는 책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교과서는 안 나옵니까? 교과서는 없습니다. 종이 교과서는 교과목은, 없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제 없어집니다. 아, 예.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님. 그거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새 교과에서 이제 먼저 이제 시행을 해보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오시면 그 교과서를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 이게 그리고 과목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까 세 과목이라 하셔서 세 과목 먼저 하고 무슨 과목일까요? 영어, 수학, 정보. 아, 예, 네.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네. 교과하고 영어, 수학. 수학도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차츰 또 이제 다 없어질 건데요. 다른 과목도 이제 점점 확대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아이들이 직접 와서 체험을 해봐요. 네. AI 팩토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AI 팩토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전자칠판이 앞에 있고 화상이 뭐 이렇게 화면이 벽에도 있고 뭐 이 중간에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고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와 앞에 있는 그 전자칠판과 예. 그리고 여러 화상들과 서로 연결이 되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수업들을 할 수 있는 교실 공간이 AI 팩토리입니다. 네. 그러한 AI 팩토리가 그날 보여요. 네. 선을 보이고 이미 저희가 AI 팩토리를 여러 군데 학교마다 하나는 시범으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이제 거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직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오셔 가지고 수업을 직접 해요. 아. 그래서 미래 수업은 이런 거다. 그리고 미래 교실은 이런 교실이다. 미래에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교실 활동이 이루어질 거다. 예. 이런 것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와서 체험하죠. 선생님은 시연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나도 저렇게 하면 쉽겠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는 저런 교실에서 저런 교육을 받겠네.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네. 다 여쭤보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그중에 하나는 일단 전자파에 대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량이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바로는 AI와 디지털 교과서는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같이 접목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내년부터 들어가는군요. AI가 디지털과 그렇죠. 접목을 하죠. 네. 예. 근데 그 TV가 처음 나왔을 때, 네. 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그 굉장히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고 교육적으로 이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컴퓨터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기기나 디지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삶의 중심에 오게 될 텐데 그것이 갖고 있는 역작용, 아까 말씀하신 전자파나 네, 네. 아니면은 그 게임 중독이나 아니면은 그와 관련되어진 그 수업에 있어서 다 집중을 시키고 순기능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 내용을 광주시 교육청은 앞서가서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선보고 있는 박람회를 내일하고 모레 여는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책을 읽는 것을 또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책을 읽는 이런 윤리 교육 또한 인성 교육 또한 함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많이 여쭤봐서
마무리를 같이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무리 인사 한 10초 남았습니다.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들 네. 수능이 14일 남았습니다. 딱 2주 남았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모두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수능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교육청 이정선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